오늘 이후로 너희들 앞에는 다른 색깔의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야.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 노을이 다른 향기를 품게 될 거야. 깨달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제 삶은 결혼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 이맘때 결혼을 석 달 앞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순식간에 재산을 잃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당시 무너진 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라고 여겼던 제 마음이었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난 후 끝없는 자책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밥은커녕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갈수록 무사히 결혼을 할 수는 있을지 스스로 모든 것을 망친 듯한 죄책감에 지금의 남편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켰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말을 건넸죠. 어느 순간 그 반복되는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평생 일궈온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모두 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일상이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이 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나 하나만 제자리로 돌아오면 된다고, 별일 아니니 언제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오라는 시그널 같았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남은 시간 동안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며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하고 밥을 대접하는 그 당연한 자리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로 결혼식을 치렀어요. 지나고 보니 우리 두 사람은 결혼식은 물론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왔네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공간이 다름 아닌 저희 집이었거든요. 사건의 공간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보낸 신혼여행이라 그런지 마치 악몽으로부터 떠나온 시간 같기도 해서 더 깊은 인상으로 남은 듯해요. 신혼여행이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남편과 함께 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그 큰 일을 겪고도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더 평소처럼 저를 대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당신이 나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며 나도 당신처럼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건네는 말과 힘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온 마음으로 받아내고 보니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미 일어난 사고는 돌이킬 수 없으니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를 거두고 지금을 살아가야겠다고 말이죠. 변함없는 온기와 침묵으로 자리를 지켜준 남편 덕분에 다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과거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지금을 살아가야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혼자였다면 아마 더 오래 깊이 고통스러워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일이 결혼을 앞두고 닥친 불행이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일생일대의 교훈처럼 느껴졌어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결혼이라는 그 첫 걸음을 떼던 이맘때 닥친 사고라서 혼자 겪지 않고 든든한 존재가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스스로 수식하는 말들을 세상에서 찾고 고르기 바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타고난 몸의 장애를 커버할 만한 그럴싸한 수식어로 나를 꾸미는 말들에 마음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번듯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으로 안정감을 삼고 통장에 쌓인 잔고가 나를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라고 여기며 세상 사는 일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꾸미는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단단한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듯한 쾌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다는 생각에 끝없이 자책하고 가묻는 안으로 그날의 기억이 자꾸 되감아져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속임수에 속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죠. 밥 한 술, 잠 한숨도 편히 둘 수 없던 어느 날, 남편의 어머니가 집으로 저를 초대해 군말 없이 손수 지은 밥상을 건네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슬아, 세상은 원래 속임수야. 그 말 한마디에 일평생 엉켜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단숨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평온하게 잘 살아오던 중에 하필 운 나쁘게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온갖 불행을 뒤집어 쓰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에 생애 고통스럽고 아팠던 순간들을 몽땅 끌어다 되새김질하며 고통을 곱씹기 바빴죠. 남들처럼 멀쩡한 몸으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 기회도 빼앗긴 삶이라 안 그래도 고단한데 이제 막 행복해지려던 찰나에 내 행복을 방해하고 회방 놓는 듯 했던 셀 수 없이 많았던 아픔의 시간들이 속임수라는 말 하나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걸 알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고 진술서를 쓰는데 형사님이 그랬거든요.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드는 순간 속는 거라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수백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은 원래 속임수라는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세상을 대할 때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장애가 있다는 건 정말 남들과 다른 걸까?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들수록 마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괜찮지 않은, 창문 없는 집에 사는 듯 했던 지난 날들이 단숨에 정화되는 듯 했어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 예사롭지 않은 시간을 그저 견뎌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지난 시간들도 보이스피싱처럼 속임수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날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시작한 삶이니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평범한 삶을 평생 살 수 없고 그것을 꿈꾸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숙명이라고 여기며 꾸역꾸역 소화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는데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은 모두 속임수일 뿐이라고. 그 말이 온 마음으로 체감되고 나니 제가 가진 장애는 다만 몸이 걸치고 있는 옷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순간 일평생 무거웠던 마음이 날개를 달고 나는 듯 했어요. 내가 봐오던 시선이 얼마나 얕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일인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속이는 세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바르게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일어난 자리를 벗어나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려면 그 꿈속의 나를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요. 결혼식 때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던 이들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었는지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너희들 앞에는 다른 색깔의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야.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 노을이 다른 향기를 품게 될 거야. 깨달음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기를. 결혼식 축사를 전해주던 이들의 말처럼 결혼 이후로 우리는 정말 다른 색깔의 세상이 펼쳐지게 된 듯해요.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 노을,
그 일상적인 풍경마저도 제 마음가짐과 시선에 따라 각기 다른 향기를 품게 된다는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한 재산을 잃었지만 감사하게도 나를 둘러싼 일상은 해가 뜨고 노을이 지는 일처럼 평소와 별다를 것 없이 흘렀어요. 또 나를 꾸미는 수식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흔들릴 뿐. 이 일을 계기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구르던 발을 멈추고 깊이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듯해요. 일평생 나를 괴롭게 했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서 다르게 보기로 결심하면서 오래 고민했던 퇴사를 하기도 했어요. 11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글 쓰는 작가로서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기로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기준에 들려면 이맘때 커리어를 쌓아 더 나은 곳으로 점프업 하거나 승진을 위해 힘써야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5년여간 반복해오던 고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지지 덕분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인생이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응원에 힘입어 퇴사한 후 남편의 추억이 담긴 호주 멜버른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떠난 해외여행 횟수가 어느덧 5손가락을 훌쩍 넘네요.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경을 넓히고 있는 기분이에요. 저는 어느새 퇴사를 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지난번 소식을 전한 것처럼 석 달 전에 남편이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예기치 않게 저희 둘이 함께 쉬는 중이에요.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을 간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두 사람은 더 깊이 친밀해진 듯해요. 남편은 다리를 다치고 나서 제 장애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사고로 남편의 몸은 다쳤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서로를 보듬고 진정으로 이해하며 친밀해지게 된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동안 즐거이 흘려보내는 중이에요. 남편은 지금 산재 승인을 받고 쉬면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남편의 몸이 낫고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저 역시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그간의 공백을 나눌 말들을 고르고 고르다 이렇게 오디오북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또 한 번
축사가 떠올랐어요. 깨달음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말이요. They say that I took his name in vain, but I don't even know the name. But if I did, then won't you tell me what's it to you? The broken hallelujah, oh now, hallelujah. Thank you very much. Enjoy the rest of your.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비록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같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 캄캄한 터널이 당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는 내려놓아도 좋다고요. 그 터널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깨달음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끝도 없이 스스로를 속이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속임수에서 벗어나 바르게 보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앞에는 다른 색깔의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 노을이 다른 향기를 품게 될 거예요. 오늘이 깨닫게 되는 그 날이라면 말이죠. 저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곧 만나요. 어떠신가요? 예쁜 옷을 입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지 이제 동영상이야. 나 이제 떨려. 성훈이 잘하네. 목소리도 좋고 잘하네. 자기 경력자라고 맡겨두라고 그래. 아 그랬어? 빨리 갈 생각만 하고 딱 해. 왜 기도가 절로 나오네. 신랑 나가나 보다 이제. 신랑 뒤에 지금 서 있어. 네 앞에 서 있어.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